2026년 자영업 어떤가요? 지금 여전히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사장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자영업을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자영업을 하는 게 힘든 걸까요? 어떤 구조적인 이유나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자영업이 한국에서 이렇게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이유를 다 알고 나시면 사장님이 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힌트를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건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데요. 한국에는 자영업자가 너무 많습니다. 바로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실제로 창업 통계를 보면요,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나 많습니다. 2023년 기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2024, 2025년에는 자영업자가 좀 줄었습니다. 폐업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2023년 기준으로는 한국의 자영업자가 약 23.2%였습니다. 즉 4명 중 1명이 직장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영업,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미용실이든 음식점이든 병원이든 학원이든 필라테스든 헬스든 상관없이 4명 중에 1명은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OECD 평균, 다른 나라들은 어느 정도냐면 약 15% 정도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일본 몇 프로냐면요, 9.5%에서 한 9.6%, 미국은 6.1에서 6.7%, 독일은 8%, 근데 우리나라는 몇 프로? 약 23%입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경쟁 자체가 치열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더 높은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후진국밖에 없습니다. 콜롬비아가 46%, 멕시코가 31%, 칠레가 24%, 코스타리카라는 국가가 24% 정도인데요. 즉 OECD 회원국 중에 6번째에서 7번째 정도로 우리나라가 자영업자가 너무 많습니다. 빵집을 하고 있다면 한 블럭 건너 빵집이고, 미용실을 하고 있다면 동네에 미용실이 너무 많습니다. 음식 장사를 하고 있다면 음식 장사를 하는 사장님이 너무 많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장님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경쟁 매장 2개가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장사하는 게 훨씬 수월해지겠죠. 사장님이 미용실 하고 있는데 경쟁 매장 2개가 사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훨씬 장사가 쉬워지겠죠. 어떤 자영업을 하든 상관없이 경쟁 매장이 한 2개 정도만 줄어준다면 훨씬 더 자영업하기가 쉬워지겠죠. 즉, 첫 번째 문제는 한국에는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이 너무 힘들고 2026년에도 자영업이 여전히 힘들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비용의 상승입니다. 비용의 상승이라고 하면 3가지 정도가 있겠죠. 첫 번째 뭐죠? 물가 상승이죠. 원가가 너무 상승하고 있잖아요. 닭값 이런 거 생각해보면 와닿겠죠. 사장님들이 구입하는 모든 원자재 물가가 다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금리죠. 사장님 만약 대출을 받고 있다면 은행이든 혹은 개인이든 신용보증기금이든 소상공인진흥공단이든 어떤 거든 상관없이 대출을 받고 있다면 금리가 인상되면 당연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갚아야 될 채무와 빚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이자 또한 높아지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뭔가요? 바로 인건비입니다. 최저시급이 떨어졌다 라는 얘기 우리 들어본 적이 없죠. 즉 3가지의 비용이 다 오릅니다. 물가도 올랐죠, 금리도 올랐죠, 인건비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3가지 비용이 오르면 사장님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죠. 뭐죠? 판매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사장님이 어떤 업종을 종사하든 상관없이 결국 이 3가지 비용을 막으려면 뭘 올려야 된다? 판매가를 올려야 된다. 근데 판매가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미 물가가 올라 있고 소비자들의 소비심리 위축되어 있는데 사장님이 판매가를 올리면 사장님 가게의 장사 매출이 더 오를까요? 당연히 매출이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다른 매장들이 가격을 똑같이 올리지 않으면. 즉 이렇게 비용은 3가지 방면에서 다 오르는데 물가도 올라, 인건비도 올라, 금리도 오르는데 사장님 뭘 할 수가 없다? 판매가를 올리기가 힘들다. 이렇게 올려버리면 다른 매장에 우리 고객들을 다 뺏겨버린다. 그래서 자영업이 이렇게나 힘든 겁니다. 그리고 3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대한민국에는 자영업자들도 많지만 이것도 많습니다. 이거 뭐죠? 프랜차이즈가 너무 많습니다. 프랜차이즈가 그냥 많은 것도 문제인데 여기에 다시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프랜차이즈끼리의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사장님이 프랜차이즈 점주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BBQ 점주라고 해볼까요? BBQ 점주면 우리가 배달앱에 들어가 보면 막 BBQ에서 쿠폰을 엄청나게 많이 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BQ 점주가 그 쿠폰의 혜택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 옆에 있는 교촌치킨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BHC가 가만히 있나요? 처갓집 양념치킨이 가만히 있나요? 내내치킨은요. 다른 빅브랜드들이 다시 치열하게 쿠폰 경쟁을 하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간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프랜차이즈 간 경쟁이 심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또 뭐죠? 프랜차이즈 점주끼리의
제살 깎아먹기의 경쟁도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가 배달 앱에 들어가서 BBQ라고 검색을 해보면 동일 상권 내에 그 BBQ 매장이 하나만 뜨는 것도 아니죠. 이건 어떤 브랜드를 검색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프랜차이즈가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입점을 해준다고 해도 결국에 검색을 해보면 겹치는 상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배달 상권은 한 4km까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겹치는 상권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업종을 가리지 않고 똑같죠. 프랜차이즈들끼리도 경쟁이 심하지만 프랜차이즈 점주들끼리도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결국 점주들끼리 간의 경쟁은 본사에서 간섭하지 않으니까 누가 더 쿠폰을 많이 세팅하느냐, 누가 더 할인을 많이 해주느냐 이런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점주들끼리 간의 경쟁도 심해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랜차이즈들끼리의 경쟁, 프랜차이즈 점주들끼리의 경쟁만 심하냐? 아니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장님이 개인 매장이다. 이런 프랜차이즈 매장과 또 경쟁을 해야 됩니다. 프랜차이즈 간의 경쟁, 프랜차이즈 점주끼리의 경쟁도 치열한데 이런 매장들하고 사장님도 경쟁을 해야 합니다. 자영업이 너무 힘든 세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프랜차이즈죠. 이렇게 프랜차이즈 간의 경쟁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은 이 프랜차이즈와 또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럼 네 번째 이유는 뭘까요? 이 네 번째 이유와 다섯 번째 이유는요, 구조적인 문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바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게 사장님들이 매우 미흡하다는 겁니다. 데이터 기반 운영이 미흡하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장사를 하는 도중에도 똑같지만 장사를 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입지가 적당한가? 유동인구는 몇 명인가? 내가 인건비라든가 원가를 제외하고 하루에 10,000원짜리 국밥을 판다면 몇 그릇을 팔아야 손익분기, BEP를 넘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 대비 월세는 적절한가? 내가 타겟으로 하려는 고객, 20, 30대 여성 고객이라면 30, 40대 남성 고객이라면 그런 고객들은 하루에 몇 명씩 오가는가? 하는 데이터에 기반한 창업이 부족하고요. 이렇게 데이터에 기반한 창업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창업을 하고 나서 가게를 운영 중일 때도 데이터를 운영하는 능력이 매우 미흡합니다. 내가 매출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좀 노출이 부족한가? 유입이 부족한가? 가격은 적절한가? 이런 데이터를 바라보고 운영한 능력이 운영 중에도 미흡합니다. 실제로 제가 배달 장사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많은 사장님들을 만나뵀는데 대개 사장님들이 가장 부족한 게 바로 뭐냐면 데이터를 운영하는 능력이 미흡하다 보니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매출이 부족할 때 제일 아쉬웠던 게 객단가의 매장이 있습니다. 객단가가 부족한 매장은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조금 더 비싼 옵션, 어떤 비싼 메뉴의 가격을 선택할 수 있게 유도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객단가가 부족하다는 생각하지 않고 매출이 좀 아쉬운데 내가 좀 노출이 아쉽나? 좀 주문이 잘 안 들어오는 건가? 이런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버리면 객단가를 수정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노출을 높이기 위해서 광고비를 갑자기 미친 듯이 소진한다던가 아니면 뜬금없이 신메뉴를 만든다던가 혹은 대뜸 메뉴의 가격을 올려버린다던가 하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나오던 매출이 갑자기 빠지기 시작하고 이게 왜 빠지지 하고 또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서 가게가 점점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내가 가게를 오픈하기 전에도 창업을 하기 전에도 데이터에 기반한 창업을 해야 하고요. 내가 창업을 했고 가게를 운영한다면 그게 업종을 막론하고 데이터를 바라보면서 의사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데이터에 입각하지 않은 의사결정을 내려버리게 되면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의사결정을 내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라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장님들이 자영업이 힘든 네 번째 이유는 바로 데이터에 입각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고 데이터를 바라보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이 다섯 번째 이유도 사실 사장님 내부적인 문제에 가까운데요. 바로 마인드셋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좀 구조적인 문제에 가까웠죠.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데이터를 운영하는 능력인가? 능력. 사실 이건 사장님 배우기만 하고 좀 익히기만 하면 훨씬 괜찮아질 수 있는 거지만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의 비율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나요? 바꿀 수가 없죠. 물가가 올라가는 거 우리가 바꿀 수 없죠. 정부 차원에서 물가를 잡아주지 않는 이상. 인건비의 상승 막을 수 있나요? 금리의 상승 막을 수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간의 경쟁을 막을 수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셋을 고치셔야 됩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행동해야만 바뀐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으시고
내 마인드셋을 바꿔서 스스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플랫폼 탓, 프랜차이즈 탓, 경기 탓, 정부 탓을 해봤자 안타깝지만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건 통제할 수 있는 환경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제와 다른 행동을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내 가게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 고객을 늘리기 위해서 전단지를 돌려볼 것인가? 배달 장사를 하고 있다면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볼 것인가? 고객에게 구성품을 추가로 줘볼 것인가? 다른 매장은 뭘 파는지 분석하고 내 매장에 적용해 볼 것인가? 사장님이 어떤 업종이든 상관없습니다. 결국 이 마인드셋을 바꾸고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도해 보셔야만 2026년 자영업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어제와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오늘이 나아지길 기대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자나 하는 짓이다 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한 적이 있죠. 저는 사장님이 영상을 보면서 이 5번째 마인드셋을 바꾼 다음에 내 가게가 나아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자영업이 왜 이렇게 힘든가에 대해서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의 구조적인 이유와 2가지의 내부적인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장님께서 이 5가지 이유를 조금 찬찬히 영상을 통해서 분석해 보시고 결국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깨달으신 다음에 특히 배달 장사를 하는 사장님이라면 내가 무엇을 바꿔야, 내가 어떤 거를 개선해야 내 가게가 나아질 수 있는가를 꼭 하나하나 분석해 보시고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제가 설명과 댓글 더보기란에 매달배달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사장님께서는 이 매달배달을 보신 다음에 사장님 가게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자영업이 여전히 힘들 예정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자영업 경기가 너무 좋다 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도 자영업 경기는 여전히 어려울 거고요. 경쟁은 치열할 거고 프랜차이즈는 치고 들어올 겁니다. 사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건 이런 환경 속에서 내 가게에 집중해서 어제와는 좀 다른 오늘의 가게, 어제와는 다른 오늘의 전략을 펼쳐보시고 행동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자유롭게 사장님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도 댓글을 통해서 자유롭게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코치였습니다.